안녕하세요. 영어에 대해서 이제 2편 올리겠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음입니다. 만일에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영어의 그 문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학습법에 의해서 익혀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발음은 그래도 그 발음에 대해서 민감한 그 언어 수용성 있는 나이를 지나가면 그 굳어가지고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입으로는 자기한테 친숙한 발음이 어 그냥 계속 그 나오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치 하나의 버릇 같은 것인데 제가 저희 딸아이를 방학 때 바이올린을 시키거든요. 딸아이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나중에 좋을 거라고 제가 이제 부추겨서 방학 때 정도는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슨이 40분 시간인데 선생님이 40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 말씀이 바이올린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에게 맡겨둬 버리면 결국 폼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올린은 자기가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해야 좋은 소리를 내겠죠. 우리 성악하는 데서도 우리가 성악을 잘 모르지만 이제 발성 연습하고 좋은 자세에서 좋은 발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은 사실은 1대1 레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발음은 그냥 학생 각자에게 맡겨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딸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어, 그 발음 기호라는 거를 따로 익히는 시간이 없이 이제 선생님이 읽어주고 아이들이 답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그걸 못 따라할 경우 또는 잘못 알고 따라했을 경우 영영 고쳐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영어 학습이 기본적으로는 learning by doing이라는 이제 학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따라서 하다 보면 이제 익혀지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발음이라는 거는 타 개별 편차도 존재하고 또 여러 명이 같이 공부를 했을 경우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발음을 따라 했을 때 자기 발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린 채 굳어버리는 거죠. 학원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익히고 외우기를 많이 가르치지만 발음 역시 이제 각자 개인에게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이제 학습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여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발음을 이렇게 교정받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틀린 발음으로 계속 단어를 외우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굳어버리면 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딸아이 영어는 가급적이면 제가 옆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저랑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아예 영어는 공부 안 하고 자기가 혼자 해서 되는 거 그런 과목을 공부하라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발음에 있어서 특히 그 중요한 게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영어는 그 액센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럼 액센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영어는 이제 음절을 나누고 음절이 예를 들어서 두 개다. 그러면 앞부분에 액센트를 둘지 뒷부분에 액센트를 둘지 정하는 거죠. 한국어에서도 그런 액센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영어에서처럼 두드러지진 않아 가지고 우리는 액센트에 대한 감각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음절을 나누고 어느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영어를 공부할 땐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영어 단어 뜻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액센트에는 그리 주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그 음절 액센트와 음절을 사용할 때 좋은 예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일본어가 그 발음에 있어서 표현력이 제한된다는 걸 얘기할 때 일본 사람들은 맥도널드 햄버거를 마쿠 도나루도
이렇게 무려 몇 개가 되나요? 마쿠도나르도 6음절을 써서 표기를 한다고 우리가 약간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어를 우리가 표기할 때도 맥도날드 경우는 우리가 좀 낫지만 굉장히 그 영어의 원래 음절과 실제 우리가 한국어로 발음되는 음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그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할 때 스트라이크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음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국어로 쓸 때는 스트라이크 이렇게 무려 5음절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물론 스트라이크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서 뜻이 전달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영어 한 음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트라이크는 5음절 단어라고 생각해 버릴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한글은 발음 기호로서도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그 외래어 표기법 말고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한글을 가지고 발음을 표기하면 사실 스트라이크를 한 음절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그 자음 밑에다가 으라는 걸 생략해 버리고요. 그냥 시옷, 티읕, 리을, 그 다음에 아, 이, 그리고 이 밑에다가 크 사운드를 종성으로 붙이면 이게 거의 가깝거든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아, 이 이렇게 두 음절로 표현하게 되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이게 그 복모음이라 그래서 한 음절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그 영어 발음을 그러니까 서구에서 쓰는 영어 발음기호 아닌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예컨대 저희가 이제 구한말에 영어가 많이 들어오고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지식인들이 아무런 그 영어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오직 영어 발음을 열심히 들어보고 그에 가장 가까운 한글 표기가 뭘까 해서 고민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학편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학편은 원래 이제 정약용이 그 아이들이 한자를 배울 때 천자문이 그렇게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보다 익히기 좋은 한자책을 만들어서 한 2천자 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구한말이 되니까 영어도 필요하고 일본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지소경 그리고 어, 또 지석영 씨랑 친했던 전문가인 전용규 이렇게 두 사람이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거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뜻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음을 한글 자음을 오로지 발음 기호로 많이 자유롭게 쓰고 있고요. 또 순경음도 활용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없는 발음 있죠. 그 유성 자음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영어에 가깝게 표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영어 발음 기호가 아이들에게 좀 어렵다면 한글을 발음 기호로 좀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영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좀 기대는 하는데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 우리가 단어 표현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음절 단위에 정확하게 기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제 영어 발음에 되게 가까워지고 어, 그 좀 한국어를 읽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인기 있었던 전자기기가 워크맨이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 음절로 표기를 합니다. 워크맨 이렇게요. 그런데 워크맨 할 때 이제 이 워크는 영어로는 한 음절이잖아요. 근데 워크맨 이렇게 우리가 세 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워에다가 밑에 종성을 키읔을 쓰고요. 그래서 워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맨 이렇게 이어가면
훨씬 좋은 발음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받침을 붙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워크맨 이렇게 삼음절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또는 영어에서는 우리의 그 연음 법칙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성자음으로 끝났으면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워크맨이라고 써놓고도 워크맨 이렇게 밑에 받침이 이응처럼 들리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워크하면 하고 연음 법칙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두면 상당히 그 온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바일링구얼로 영어를 할 게 아닐 경우에는 모국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불리하지가 않은 게 한국어가 굉장히 그 발음이 풍부하거든요. 물론 영어에 일부 없는 발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존 발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비교적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이제 막강한 한글이라는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영어 발음 기호를 대용하는 것으로 쓴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 특이한 영어 발음 기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인들이 대부분 그 발음 기호를 안 보고 영어를 익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영어 발음 기호와 더불어 옆에다가 한글 발음기호를 좀 써서 붙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일단은 저희 기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좋은 영어도 아닌데, 다만 이제, 그리고 제가 원어민 발음도 아닐 것이고요. 근데 약간 이런 점만 피하면 원어민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어색한 영어 발음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영어 온음에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 영어에 가까운 발음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서 제가 참 민망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